이거는 여러분 그 첫째 줄에 보시면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하여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약간 의역해 놓은 겁니다. 그 둘째 줄에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를 원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요 표현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법률 행위의 뜻이다 이렇게 법학책에 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입니까? 요거 갈래 해가지고 초기에는 늘 시험 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왼쪽 동그라미 기억나죠? 법률 요건이지 법률 효과가 아니잖아요. 효과가 나기를 원하지, 그죠?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원하는. 자,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하나가 있든지 두 개 이상이 있든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하니까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매매 계약하니까 채권 채무 생겼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오른쪽 동그라미가 법률 효과가 생겼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하니까 그게 생겼거든요. 매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생략해버리기도 해요. 요거는 어떻게 아까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가 하면 청약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일치되는 상대방의 합치 승낙 의사표시도 있어야죠. 이게 전체적으로 법률 요건 아닙니까? 그죠? 법률 요건 중에서도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가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외라 해도 되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하나 또는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서로 마주보는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돼요. 이 법률 효과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쓴다.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면 짧게 말하면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입니까? 요건이다. 요건 쪽이다. 왼쪽이다. 그걸 왼쪽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의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 오케이. 그게 포인트란 말입니다. 이제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처럼 종류가 법률 행위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법률 행위 종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는 게 그게 단독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은 지금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서로 마주봐야 돼요. 이렇게 서로 대립한다 해야 돼. 계약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가 계약이에요. 계약은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계약이 범위가 크죠. 넓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 합동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의사표시 방향이 같아요. 2개 이상 의사표시인데 수개의 의사표시가 일정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게 합동행위예요. 이런 형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법인 하나 만들자, 단체 하나 만들자,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합동행위.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 이런 거 총칭 계약입니다. 총칭. 채권계약에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게 매매계약. 여러분 매매라고 외우지 마시고 매매계약이라고 기억하세요. 이 정식 이름이 매매계약이거든요. 그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 교환 계약도 그렇고. 임대차 계약도 이렇게 정식 명칭 기억하고 있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는 합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합의. 물권 계약은 소유권 이전 합의,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물권에 관한 계약은 전부 물권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채권 계약. 요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 물권 계약이에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짧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채권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은요? 물권 계약. 그렇게 구분해. 대표적인 거 하나 딱딱 기억해 두시면 자동 연결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외우러 가지 마시고 대표 하나씩 탁탁 외워주시면 편해요. 이게. 신분계약 여기 있습니다. 아까 혼인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이라고. 계약. 신분계약. 그 집 귀신대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고요. 그 집 귀신대라 하면 안 된다고요. 가서 잘 살아라 해야지 왜 그 집 귀신대라 합니까? 그거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그거? 계약은 같이 잘 살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근데 이 중에서 보통 민법에서 계약하면 이걸 말해요. 이걸요. 채권 계약을 계약이라고 불러요. 주로. 앞에 수식어 없이 그냥 계약하면 뭘 보고 하는 말이다? 채권 계약을 주로 이야기한다. 그것도 하나 팁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책을 넘기시다가도 계약하면 채권 계약 이야기하는구나. 앞에 총칙에서 이야기하면 이거 전부 이야기 다 할 수도 있어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이야기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시험에 안 나오지. 이건 늘 시험에 나오는 자리거든요. 출제 대상이라면 위에 거 두 개는.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시다. 짧게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의사의 합치, 합의. 계약은 합의다. 계약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합의 안 하면 돼요. 합의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큰 사건은. 자, 여기 계약법은 그 10문제 내게 돼 있어요. 물건은 또 14문제나 내고요. 그럼 민법 총칙에서 이게 법률의 종류를 세 가지 불러놓고 시험 내는 게 주로 뭘 내는가? 과거에 요거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요걸 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까탈스럽게 보여도 나중에는 별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법률행위 하고 난 뒤에 그거 없었던 걸 하려면 취소하면 되거든요. 취소한다. 추인하겠다. 계약 해지한다. 해지하겠다. 통보만 하면 된다고요. 도달되면 효력이 생겨요.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형성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말뜻이 앞에 사람이 있다 없다 기준이 아니고요. 도달주의를 뜻해요.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럼 상대방 없는 게 뭐가 있는가? 요거는 있는 거 이야기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는가? 유언 있잖아요. 유언. 뭐라고 적어놓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죠. 유언장. 유언. 내가 사망하면 유라에 있는 아파트 저거를 내 둘째 조카 막내에게 줘라. 이 되시나요? 유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유정. 유정. 또 국가에 넘기고 소유권 포기하겠다. 부동산. 그렇게 해도 돼요. 자유입니다. 내 주식의 절반 정도 1,500억을 내가지고 장학재단 만들겠다. 안철수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돈으로 법인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이루어진 법인. 요거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법인. 이되나요? 재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그래요. 요거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돈 내면 되는 거거든요. 재단법인 설립 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예요. 요거에 가끔 출제돼요. 요게. 요것도 잘 내고요. 그래서 요 지금 네 가지, 요 정도는 구태여 외우러 가지 말고요. 한 번씩 적어 보시면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왼손은 커피잔 들고요. 오른손은 쉬니까 휴대폰 만지지 말고 한번 적어보라고요. 적어보라고. 이렇게 마시면서 적고. 공부를 해야지 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시험 잘 나오는 자리단 말이에요. 여기 네 가지가요. 여기 밑에 요거는 시험 안 나오고요. 중개하고 혼인하고 관계 없으니까
빼버려도 되고. 이건 초기에 자주 냈는데 지금 거의 잘 안 내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 계약은 뭐 구분해야 될까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종류 두 가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예,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단독 행위는 뭘 구분해야 돼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예. 포인트를 딱 짚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공부하기 쉬워요. 지금 내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공부하고 있지? 이 생각하고 보면 되잖아요. 책의 것보다 더 많이 해붙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계약과 단독 행위를 오른쪽 편에 적어놨네요. 법률의 요건은 왼쪽에 적어놓고, 단독 행위 도표 보니까 상대방 있는 없는 두 가지 나왔죠. 그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 계약은 지금 보면 매매 계약, 정려 계약, 예약, 임대차 계약, 합의 해제, 요거 전부 채권 계약이에요. 요 칸에 적힌 건 전부 채권 계약이에요. 물권 계약을 안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는 그게 채권 계약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책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밑에 또 용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2번하고 2번을 보시고 6번을 2번, 3번, 6번을 보세요. 2번, 3번, 6번. 2번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소급표란다. 요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장래효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6번은 그 합의 해제라는 말이 있죠. 출제 빈도는 요게 시험 제일 많아요. 두 가지가. 2번하고 6번이. 이건 뭐 늘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말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2015년의 매매계약의 성립일로부터 1년 뒤 2016년 8월에 해제 통보한 경우에 일방이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간다는 과거로 거슬러 간다가 소급이란 뜻이에요. 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것. 계약 해제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에 소급하는 게 아니라 계약한 날 처음부터 소급해서 이해됩니까? 1년 전에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계약하고요. 이때 해제 통보한 거죠. 계약을 했는데 이때 해제 통보했다. 그럼 이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 이해됩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과거로 거슬러 간다. 이게 소급표란 뜻이에요. 과거로 거슬러 간다. 과거로 거슬러 간다. 과거로 거슬러 간다. 거꾸로 가는 걸 뜻해요. 그거 소급표인데 지금 예를 든 게 뭐였습니까? 해제 요게 중요해요. 해제 요거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해제가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거 시험 이렇게 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틀렸죠? 그거 지난번에 한번 시험 냈다니까요. 얼마 전에 시험 냈어요.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이 도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되는데 효력이 생기는데 통보가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소급한다.
요거는 매매 계약 해제 생각하시고요. 매매 계약 해제 생각하시고, 요거는 임대차 계약 뭐라고 해놨습니까? 해지. 요거는 자, 쭉 살아오다가 임차인으로 살아오다가 다음 달 15일에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 임대차 끝내겠습니다 통보한다고요. 이게 해지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해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돼요. 임대차가.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앞으로 임대차 효력이 이제 없어집니다. 요거 앞으로 이 뜻이 이게 장래효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우유를 매일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받던 사람이 다음 달 20일까지만 넣고 21일부터는 넣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우유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거래하다가 중간에 해제가 아니고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쭉 배달했던 것은 그대로 유효고 21일부터 없었던 걸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래에 향하여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래효라는 거예요. 해지. 해지는 장래효예요. 해제는 처음부터 이 계약 없었던 걸 한다. 해제, 소급효. 꼭 구분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해제, 해지는 계약을 하는 겁니까? 혼자 통보하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혼자 통보하면 돼요. 단독행위.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건 뭐라고 해놨습니까? 합의란 단어가 붙어 있죠. 요거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자고 또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해제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이에요. 이건 거꾸로 계약 해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계약 해제는 단독 행위고요. 요거란 말이에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맺자는 계약이 아니라 헤어지자는 계약이에요. 이혼도 계약이에요. 헤어지자고 합의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뭐라 하는가 하면 합의 이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헤어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삐딱하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래야 돼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 밉다고 사람 쫓아가서 죽이고 이러면 됩니까? 에라이 미운 놈 막 하고 말아야지. 어쩌겠노. 자 보세요. 계약 해제는 요겁니다. 해제 단독 행위예요. 합의 해제는 새로운 계약이에요. 여기서 그만둡시다 라고 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일방적으로 그만둡니다 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달라요. 이건 지금 제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건이 달라요. 자, 법은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죠. 약속을 어기니까 내가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속 어겼을 때, 내가 약속 어겼을 때가 아니고 상대방이 약속 어기니까 내가 계약 해제 통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예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계약 체결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둘이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 건 없었던 걸로 우리가 합의합시다. 그게 합의 해제예요.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관계없어요. 그게 달라요. 헤어지기 위한 새로운 계약이다. 합의 해제. 해제는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통보예요.
상대방 잘못이 있을 때. 그게 주로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나버려요. 처음부터 끝나버려요. 계약 안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서 다 되돌려 놔야 돼요. 약속 어긴 사람은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고요. 그게 핵심 파트인데, 그래서 오늘은 두 글자를 구분해야 된다. 계약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구분해야 된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이해되시나요?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을 시험 잘 낸다고요. 합의 해제를. 아, 계약 해제하고 다른 게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잘 내요. 요거는 시도 때도 없이 내는 거고요. 소급표는. 여러 가지 법률 행위 중에 소급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금방 알아채고, 공부를 잘 안 했던 사람은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맨날 헷갈린 거예요 이게. 예. 짧게 말하면 해제는 소급표 있고요,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금방 했잖아요. 계약 해제, 임대차 해지, 우유계약 해지. 우유계약 해제가 아니고 해지라고, 공급받고 있다가 그만두는 거는 해지라는 용어를 쓰죠. 취소는 소급표이고요. 그래서 추인이 시험에 또 잘 내요. 추인도 원래는 소급표가 있는데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급표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라는 게 가끔 나와요. 그거는 민법 제대로 공부해야 풀 수가 있어요. 그냥 깬떠로는 못 푼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합의 해제는 한번 읽어 두셔도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불요식 행위, 요식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 행위 할 때 특별한 방식이 있다 이러면 요식 행위고, 뭐 특별한 방식을 아무것도 안 적어놨으면 그냥 불요식 행위예요. 매매 계약은 불요식 행위예요. 여러분 요식 행위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표 발행할 때 누구한테 얼마 지급하겠노라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수표장에 딱 기록해야 되거든요. 보통 은행이 이렇게 막 도장 찍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처음에 원래는 손으로 다 적는 거예요. 지금 막 찍어내지만. 수표, 어음수표 만들 때는 그 양식에 딱 맞게 적어야 돼요. 그걸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 있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은 전부 합의만 되면 계약 성립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이런 것도 나왔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합의만 되면 이미 성립한 거예요. 계약서는 나중에 증거 역할밖에 없지 계약 성립하는데 요건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들어보면 일반인들은 계약서도 안 쓰는데 무슨 계약 성립한다 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안 배웠는데 그 말 해야지. 안 배웠는데 합의만 되면 계약 성립했습니다 이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안 배웠는데 합의를 알고 있으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계약서 작성 뭐 도장 찍어야 계약 성립한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니에요. 계약이 뭐라고요? 합의. 계약은 합의다. 다만 계약 성립했음을 입증하려면 서류나 녹음되어 있으면 돼요. 증거 자료란 말이죠. 자, 유상행위, 무상행위, 요건 구분하셔야 돼요.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적 출연이 있는 행위, 그 단어 얹어놨어요. 여러분 책에 있죠? 유상행위. 서로라고 해야 돼요. 서로 대가적 출연하면 유상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보시면 쉬워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겨주면 자기 소유권 없어지죠, 이제. 자기 소유권 없어지고 상대방 재산이 증가하잖아요. 상대방이 소유권 하나 생기잖아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 증가시키는 요 행위를 출연이라고 그래요. 출연. 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받는 대신에 이제 이 사람도 뭘 넘겨줍니까? 돈에 대한 권리 다 넘기잖아요.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다 넘어가거든요. 돈에 대한 권리. 이 사람도 출연하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출연하면 이게 뭐라고요? 유상. 한쪽만 주면요, 무상. 유상 하나만 알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연을 알아요. 출연.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 증가시키는 것. 그러면 소유권 포기는요, 자기 재산 감소는 있는데 상대방 재산 증가가 없거든요. 그걸 B자 붙이면 돼. 비출연. 출연이다 아니다. 출연을 서로 출연하면요 유상, 한쪽만 출연하면 무상. 이렇게. 여러분 그 밑에 1번 임대차, 4번 매매 찾았나요? 매매하고 임대차는 유상이에요. 유상. 서로 출연해요. 요게 뭡니까? 요게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주는 것이, 이게 매매 아닙니까?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유상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유상계약이다, 유상행위다, 유상계약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는 어떻게 하는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유상계약인데요, 임대인은 자기 물건, 즉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임차인은 무슨 약속하는가 하면 차임 지급하겠노라 약속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물건을 인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기가 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사용하는 대신 대가를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이런 출연을 서로 상대방이 이익되도록 하기 때문에 대가적 출연을 한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상계약. 이렇게 보시면 서로 채무가 있어요. 이렇게. 출연이란 단어 대신에 서로 채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무하고 유상이 별 5개짜리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방 우리가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 둘 다 저기 다 해당돼요. 지금 계약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법에서 늘 시험 내는 자리예요.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 12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있죠. 요거 옆에다가 별표하십시오. 채권행위 앞에 별표 하나, 물권행위 앞에다가 별표 하나, 이렇게.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가보이 아파트 판다고 하니까 어리 사겠다라고 지금 아까 이 책에서는 5억이라고 했으니까 매매 계약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 있고 그 아파트를 그 가격에 사고 팔기로 합의했고 중도금을 계약금을 지금 한 약 10% 주고 중도금 약 50%를 6월 1일자에 이건 5월 1일자고 잔금은 7월 1일자에 주기로 이때 소유권 이전도 같이 하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아파트 계약금 얼마 주고 5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한 달 후 잔금 한 달 후 주기로 약속했다. 되시나요? 자,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파란색 약속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그래서 이제 잔대금 지급하면서 중도금도 지급하고요. 여기도 적어되고 여기 3번 할까요?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도 줬습니다. 계약한 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죠? 이 날짜에 계약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 주고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지금 나누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때 약속했고, 이때 요 시점에 약속했고, 요 시점하고 요 시점에 돈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시점에 매수인은 돈을 다 주는 거잖아요. 이 전체 5억 다 넘긴단 말이에요. 대금에 대한 지급을 한다는 뜻인데 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5억 받으면서 다 챙기면서 이제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다는 말은 이게 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독일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 거 아닙니다. 내 돈 다 받았으니 당신 거니까 가져가라고. 서류 여기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채권적 합의다, 물권적 합의다. 다르죠? 그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는데 잔금 지급하고 서류 다 주면 약속 지킨 거예요. 약속 지켰다를 뭐라 해요? 이행. 이행. 약속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거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쓴 말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다. 뒤에 이행 문제가 남는다. 되나요? 물권행위는 그 자체가 이행행위다. 되시나요? 물권행위 뒤에는 이행 문제가 남지 않아요. 채권행위다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행. 오늘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다, 이행행위다, 이행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걸 이제 거래하는 걸 분석해 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독일 사람도 부동산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똑같다는 거지. 희한하죠. 전 세계에서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금액 큰 부동산 거래할 때 나눠주고 서류 나중에 등기 제도도 똑같이 있다 보니까 잔금 받으면서 등기하더라고요. 그 구조를 딱 해석해 보니까 저렇더라는 거죠. 매매 계약할 때 소유권을 넘긴다? 약속은 했지. 소유권 실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그러면 소유권 준다고 해석해야 되는가? 잔금 받고 서류 주니까 완전히 네 거다 가져가라 이 말이거든. 근데 반드시 뭐도 해야 된다. 등기도 해야 된다. 등기도 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도자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하면 소유권 넘어간다. 등기도 해야 소유권 넘어간다. 등기도 해야 소유권 넘어간다.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뭘 외우는 거면 등기하면 소유권 넘어갔죠? 이렇게. 아닙니다. 물권행위 해야 돼. 넘겨준다고 있어야 돼. 서류 위자회가 넘긴 거는 넘겨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 등기해본 거지 내가 준다고 한 적 없잖아요. 물권행위가 없기 때문에 재판 붙으면 물권행위 없으니까 이건 무효등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등기됐는데 왜 무효입니까? 물권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권행위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걸 시험 낸단 말입니다. 그걸 시험에 낸단 말입니다. 등기부 한글 읽을 줄 아냐 내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두 번째 이행의 두 가지예요. 이행해야 돼요. 채권계약에서 이행해야 된다. 뭐? 두 개. 물권행위와 등기.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같은 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늘 시험에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매매계약은 물권행위다, 채권계약이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다 하면 뭐가 필요하다?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행 안 하면 그걸 뭐라 할까요? 채무불이행. 자동 되잖아요. 자동.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지. 불자 붙이면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아까 뭐 한다고요? 계약 해제. 오케이. 그럼 민법 다 훑어본 거예요 벌써.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 나중에 다 연결돼요. 근데 지금부터 막 첫날부터 이게 뒤에 뭐가 나올까 고민하지 마세요. 단어 뜻만 제대로 아셔야 돼요. 단어 뜻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뭘 해제한다고요? 계약을. 법률행위는 취소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자꾸 장가지가 나온다. 장가지 다 외울로 하지 마시고 취소하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이런 게 시험 턱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와 취소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딱 구분하고 시작해야 돼요. 구두하고 슬립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건 단독행위고 요건 계약이단 말이에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채권행위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이행 문제가 남아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